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스테이시는 끝까지 딸 애슐리가 그들을 독살했다고 주장합니다. Because you've been poisoning him from Friday night onward, hadn't you? No, sir. No. Did Ashley poison him? I did not poison him. When did Ashley poison him? I can't answer that question. That's it. My God, is this your testimony? 돈 때문에 남편들을 독살하고 딸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한 스테이시 캐스터 사건입니다. 스테이시 캐스터는 1967년 7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할 말 다 하는 당찬 아이였고 호기심이 많아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또한 뭐든지 빨리 배우고 영리해서 한때는 법대에 가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18살이 된 그녀는 마이클 웰레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스테이스보다 6살이 많았던 마이클은 그녀의 친척 언니와 결혼해서 애 둘이 있었으며 결혼 생활 도중 마이클은 마약과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 많이 해서 감옥도 많이 들락날락 거렸으며 마약을 할 때마다 마이클은 신체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많은 문제로 마이클과 친척 언니는 1984년 이혼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이혼하고 1년 뒤부터 스테이시는 그와 사귀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21살 때 첫 딸인 애슐리를 낳고 둘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딸 브리를 낳았으며 애슐리와 브리는 사이 좋은 자매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마이클이 첫 번째 결혼을 실패로 만들었던 술과 마약 문제가 곧 그의 두 번째 결혼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정비공으로 일했고 스테이시는 구급차 파견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달라 얼굴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은 덜할 수 있었지만 부부 사이가 많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이클은 바람까지 피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시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마이클과 이혼하고 싶다고 자주 말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였고 자주 토를 했으며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12살 딸 애슐리는 아빠가 소파에서 죽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마이클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스테이스는 충격을 받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무 병력도 없던 38세의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죽은 게 이상했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을 해볼 것을 권했지만 스테이시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마이클 누나는 부검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스테이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부검을 반대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마이클 사망보험금으로 1억을 받았고 딸들과 디즈니랜드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딸들이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2년 스테이시는 데이비드 캐스터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19살일 때 제니스라는 여성이랑 일찍 결혼을 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니스의 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셨고 사위인 데이비드가 그 회사에 들어가 장인어른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가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기억을 점점 회복하게 되었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 돌아온 것은 다행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던 그는 너무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이것을 견디다 못한 아들은 16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입대하면서 독립을 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은퇴를 해서 그는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니스는 더 이상 남편인 데이비드의 폭력적인 성격을 참을 수 없었고 그들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데이비드는 술에 의존하며 외롭게 살고 있었고 스테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에 스테이시를 매니저로 고용하였고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데이비드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싱글맘으로 살면서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는 부자인 데이비드가 청혼했을 때 바로 승낙하였습니다. 스테이시는 두 딸을 데리고 데이비드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난폭하고 강압적인 데이비드와 두 딸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말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Police communications, can I help you? My name is Stacey Caster. My husband didn't show up to work this morning. I don't know what's going on.
직장에 간 스테이시는 월요일 아침에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요일 아침 5시 이후부터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크게 싸웠고 남편이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결혼 기념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짜고 있었고 그는 저희 아이들은 빼고 단둘이만 가자고 해서 싸우게 되었어요. 스테이시 말에 의하면 그렇게 둘은 7시간 동안 계속 싸웠고 데이비드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스키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갔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토요일 침실 바닥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데이비드를 일으켰으며 일요일 새벽 5시에 그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고 그녀가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화를 내며 모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질렀고 그래서 스테이시는 딸들하고 그 집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데이비드는 그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우울해했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고 후 경찰은 집에 도착했고 스테이시도 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나체로 피를 토한 채 죽어있는 데이비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침대 옆 협탁에서 유리잔 2개와 크랜베리 주스통이 있었습니다. 한 유리잔에는 초록색 액체가 반 정도 차 있었고 다른 유리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데이비드가 알코올 마약 중독 전적도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나중에 초록 액체를 조사해보니 그것은 부동액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액을 마시면 혈액과 조직에서 결정이 생겨서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하게 됩니다. 총을 가지고 있던 데이비드가 왜 부동액을 마시고 힘들게 목숨을 끊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에는 부동액 통이 있었으며 그리고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술 냄새가 나는 스포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지문 검사를 위해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2개의 유리컵을 분석한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토를 계속했다는 사람이 마신 컵치고는 너무 깨끗했으며 데이비드의 지문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된 지문들은 거의 스테이시의 것이었습니다. 스테이시와 딸들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애슐리와 브리는 별로 아는 게 없다며 간단한 대답만 한 반면에 스테이시는 8페이지가 넘을 정도의 지나치게 자세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테이시의 수상한 행동들은 계속 눈에 띄게 됩니다. 스테이시는 월요일 아침에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집에 전화를 했었다고 진술했었는데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한 번만 전화하고 바로 911에 전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유언장에는 전처인 제니스와 친아들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의 전 재산을 스테이시, 애슐리, 브리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데이비드 사망보험금을 받고 그에게 물려받은 사업체를 팔아서 옷과 차를 사고 집 리모델링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데이비드는 의붓 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장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던 전처는 그의 회사 서류에 있는 서명과 유언장의 서명을 비교해보고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의 위조 사건 계기로 안 그래도 계속 스테이시를 의심해왔던 경찰은 본격적으로 그녀를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첫 남편인 마이클도 데이비드와 비슷한 증세로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죽은 2 남편의 무덤들이 바로 옆에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트로피를 진열하듯이 말입니다. 경찰은 첫 남편인 마이클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부검을 하였고 시신에서 부동액의 결정체와 쥐약 성분을 검출하였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은 스테이시에게 컵에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이 유리잔에 부동액을 따랐고 아니요, 내 말은 크랜베리 주스를 따랐습니다. 수사관은 스테이시가 살인을 했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경찰들은 첫째 딸인 애슐리가 다니는 학교로 그녀를 만나러 갔고 너무 놀란 애슐리는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친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 의해 살인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무척 혼란스러워했으며 어머니가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스테이시는 딸에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며 그녀에게 플라스틱 컵에 따른 술을 건넸습니다. 애슐리에게 어머니는 비밀 없이 다 말하는 친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며 위로하고 싶었지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잃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극심한 숙취에 괴로워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학교에 다녀왔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술 맛이 너무 이상했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제랑 맛이 다르다고 말을 하자 스테이시는 보드카를 많이 넣어서 그런 것이라며 괜찮다고 딸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동생 브리는 죽은 듯이 바닥에 누워있는 애슐리를 발견하였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브리는 방에서 애슐리가 쓴 것 같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애슐리가 그녀의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를 독살했으며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살인을 자백한 내용을 프린트한 편지였습니다. 경찰이 친아버지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부검하러 가져갔을 때 자기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느꼈고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어서 죗값을 치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슐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깨어난 애슐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엄마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고 그녀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스테이시는 남편 살인 혐의와 딸 살인 미수로 체포되었지만 변함없이 애슐리가 한 짓이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방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마이클에게 쥐약을 타서 죽인 사실도 적혀져 있었는데 이 사실은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으며 경찰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므로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범인이 틀림없었습니다. Because you've been poisoning him from Friday night onward, hadn't you? No, sir. No. Did Ashley poison him? I did not poison him. When did Ashley poison him? I can't answer that question. That's it. My God, is this your testimony? 그녀는 딸 애슐리가 12살의 친아버지를 독살하고 19살의 의붓 아버지를 같은 방법으로 독살했으며 죄책감에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며칠 전 자기 손에 죽다 겨우 살아난 딸 애슐리의 과거를 파헤치게 했으며 애슐리가 한때 철없을 때 남자친구한테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을 입수하였습니다. 스테이시 측은 그것을 증거로 원래 애슐리는 자살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 years old, poison your father with antifreeze and rat poison? No, I did not. And did you poison your stepfather with antifreeze in 2005? No, I did not. 그리고 검사는 스테이시의 컴퓨터에서 임시 보관되어 있었던 편지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애슐리가 쓴 것처럼 만들어진 이 편지는 경찰이 친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으러 그녀의 학교에 찾아왔을 때 그 사실을 전화로 딸에게 듣고 조급해진 스테이시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애슐리와 브리는 내내 서글프게 울었지만 스테이시는 감정 없는 로봇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이 있었습니다. And I hate her for having me be the one that found my dad, just like her for having Bree found me. I never knew what hate was until now. Even though I do hate her, I still love her at the same time. That bothers me. It's so confusing. 스테이시 캐스터는 데이비드 살인죄로 25년, 딸 애슐리 살인 미수죄로 25년, 유언장 위조죄로 4년. 이렇게 해서 가석방 없는 5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아버지도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6년 심장마비로 스테이시가 사망해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두 남편을 돈 때문에 독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딸을 살해해서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스테이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